안녕하세요. 예피의 도서관입니다. 예, 통달의 12태도와 12책임, 50번째 영상입니다. 예, 자신만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예, 자신만의 관점으로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본다? 예, 비교하고 저울질하면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자신만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나의 주권과 나의 세계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사회에서 너무 이 비교와 이 저울질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했다? 폭삭, 속았고, 폭삭, 망했다. 지금 드라마 제목인데요. 이 폭삭 속았다가, 제주도 말로, 사투리로, 수고했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이렇게 뽑은 거는, 동음이의어,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를 담고자 이렇게 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모두 속은 상황입니다. 모두 속은 상황이고, 따라서 어떻게 됐느냐? 비교해서 망했다. 그래서 폭삭 망했다. 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정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 섀도우 파워인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어떻게 FA 공격으로 이어지는지 지금 이 연결도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까지 해서 오늘 확실하게 왜 인정 욕구, 동의 욕구, 정당화 욕구가 섀도우의 강력한 파워로 작동하는지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나만 그렇다. 나만 그렇다. 아니면 나도 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상대를 비교하면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죠. 뿐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개인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평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잡담, 뒷말, 험담, 소문 뭐 일상적으로 다들 하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성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 자기중심적, 자기 개인적인 관점들을 반영을 하면서 끝없이 외부 세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울질하면서 오는 문제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 딸, 뭐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항상 비교와 저울질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이 부모 세대를 이어서 자녀들 세대에서도 서로 자존심 어떤 경쟁을 벌이듯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경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만의 우리만의 정원을 돌봐라.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자신의 세계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신의 세계를 갖는다라는 건 뭐냐면 특정 분야에 있어서 실력을 갖추어서 고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스터의 길, 영적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적 통달을 이루기 위해서 마스터가 되는 거죠. 영적 마스터가 되는 건데 이것들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시간들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호는 그곳에서 가장 번성할 바람에 흩날리는 씨앗들을 스스로 끌어당길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요. 그것이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수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씨알이 돼서 나중에 인연들이 만들어지고 좀 더 본격적인 어떠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세계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을 돌보려면 일단 땅을 개간을 하고 땅을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또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또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이런 시간을 인내하는 또 신성한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과 여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만의 정원은 물리적으로 식물을 키우는 화원이 아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라는 것인데요. 이 진정한 자기 하고 싶은 분야, 이것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 분야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진정한 실력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현재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돈이 되거나 즐기기 위해 하는 것들이 아닌 정말 하고 싶은 것들, 진심으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당장 돈이 안 되고 당장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건 이미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내려놓은 것이 되고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은 것이 된다. 이것은 자기 존중감이 큰 사람이나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가 일관되게 펼쳐지고 따라서 그 세계에 대한 심도 깊은 인식을 갖게 된다. 우리가 장인, 고수, 마스터라고 부르는 이름들이다. 하지만 그 길을 걷기에 물질 세계에 완벽하게 빠져버린 인간들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다양한 유혹은 넘쳐나고 그것에 한눈을 팔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결여된 세상에서 가짜 고수, 진짜인 척하는 이런 진짜인 척 행동하는 마스터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장인과 고수들의 의식을 사랑하는 상태가 의식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리스펙하는 상태. 모두가 고수의 길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크리스토스 이상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교의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지금 프리덤 티칭의 이 그 태도와 책임을 살펴보면서 우리 현재의 상황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금 작년도 통계입니다. 행복 순위가 150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58위랍니다. GDP는 21인데,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사회적 지지 순위가 84위라는 거예요. 매일 술을 먹고 어울리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려울 때는 누군가 나를 도움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나 기대 수치가 아주 너무 높아가지고 상대에 대한 기대 수치가 높아서 아예 시작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외롭고 고독감을 느끼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들 친교를 위해서 무슨 얼마나 많은 에너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들 아, 거짓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시간들조차도 에너지로 환산하면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프리덤 순위가 104위랍니다. 150개 중에서. 이건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체주의 시스템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우리는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남들 눈치 보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자기는 특정 관념입니다. 관념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집단적 강요에 의한 선택이나 우리는 그래서 이 비교에서 망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비교에서 망한 상태. 그리고 남들을 이제 관용하는 순위도 55위에 해당하고요. 너그럽게 이해하는 거, 품위를 유지하는 거 포함해서 그리고 한국의 부패 순위도 55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비교해서 망했는데 폭삭 망했습니다. 이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삼지체의 본성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결국은 오늘 그 아이돌 뮤비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던데요. 슬픔을 겪어봐야 감사를 알겠냐? 슬픔을 겪어봐야 감사를 알겠냐? 슬픔의 현실을 만들겠다라는 FA의 의지가 강력히 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입니다. 이 지금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면 양극성 게임입니다. 양극성 게임은 이렇게 오래된 언덕과 같이 오래된 것들이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당신은 왜 아직도 거기에 관여하고 있느냐? 관여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상승할 때인데 관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양극성 게임에 관여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별 없는 가시, 마인드레스에 정신이 나간 겁니다. 정신이 없이 자기가 옳다고 떠들거나 남과 비교하고 나만 그래 아니면 또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뭐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이런 정신 나간 험담들은
이것은 그들 자신을 숨기는 일에 가장 깊이 몰두한 사람들이 하는 심심풀이 땅콩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occupation이 이 점령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신의 이러한 험단들로 주위를 다 점령하는 겁니다. 심심풀이 땅콩 같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숨기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숨기는 일.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완전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두운 면에 설득당하면서 다크사이드 퍼스웨이전입니다. 다크사이드 어두운 면에 자신이 설득하면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하는 거냐 하면 자기 파괴에 아주 뭐 극한의 최고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자기 파괴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평적으로 간다라는 것들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 엄청난 자기 파괴의 행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 자신을 뭔가를 숨기는 것에 몰두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평적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당신의 마인드를 첨벙거리며 물 장난치게 허용하는 에너지 액티비티 이런 활동들이 뭐냐라고 무엇인지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인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가디언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웃집 형편이나 상태들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 자신의 상태에 완벽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자기를 아는 것이 전부인 겁니다. 자신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남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기웃기웃 거리다가 그곳에 낮은 주파수에 물드는 것, 이것이 이 어두운 면에 설득당하는 겁니다. 남들의 어떤 뭐 보기에 좋으면 부러워하죠.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죠. 그리고 그렇지 못해서 또 자기를 비하하죠. 이 상태가 엄청난 자기 방해 행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입술을 떼기 전에 소울, 예, 여기 있네요. 소울, 이밀도 이 대문자로 써있기 때문에 이밀도 상위 정체성을 얘기하고요. 이 정체성과 함께 twice think tw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은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occupation 여러분들의 삶을 뭘로 채울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점령하는 건데 나의 삶을 크리스토스의 진리로 엔젤릭 마인드로 채울 건지 아니면 그것을 압도하고 있는 강력한 섀도우 펄스로 채울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퍼스웨이저는 이 설득하고 설득술, 설득력, 설득당함, 납득, 신념, 신앙, 신조, 종파, 파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게 어떠면 사회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밈, 플렉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이 그러면 실제 그런 것 같아 하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 의식이 주파수가 에너지가 주파수적인 사고를 하면 그 사람의 의식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게 되고요. 절대 낮은 주파수에 우리가 설득당할 리가 없죠. 그런데 자신이 이제 의식과 또 에너지 주파수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눈에 보기에 좋더라. 자신의 어떤 감각 필터를 확신하면서 설득당해버리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비교에서 망했다는 2024년 행복 지수 평가에서 드러났듯이 비교는 질투와 시기를 낳고 자기 판단과 혐오로 이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자기 파기 행위가 된다. 자신을 모르고 남에 대해 비교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자세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에고들의 행태인데요. 기성 세대일수록 심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SNS 익명을 통해 활동하고 가면을 쓰고 또 자신의 어떤 부캐라고 하죠. 추가 캐릭터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 솔직한 말들이라며 모두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면서 똑같은 반복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의 문제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처럼 에고가 하는 짓들은요, 누구나 가릴 것 없이 표면적으로 마음 안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과 사랑이 결국 사랑의 반대말이 두려움이고요.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라는 건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지 누구는 사랑이 더 많다, 뭐 누구는 두려움이 더 많다. 이것은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멈추는 것은 밖을 향한 시선을 완벽하게 자신에게 돌려 나의 상태를 알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다. 에고가 가장 모르고 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우주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또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우주는 두 측면에 항상 균형 잡기를 하는데요. 어두운 면과 부정적인 측면만 보고 확신하는 이 측면이 과소평가에 해당하겠죠. 과소평 측면에 해당하고 밝은 면,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확신하는 측면, 이거는 이제 과대평가에 해당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주는 평등하게 균형 잡기를 실행한다. 따라서 영적인 공부는 이 두 측면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인정하며 내면에서 균형적으로 솔직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면이나 부정적인 면을 자신의 것들을 외면하기 때문에 지금 섀도우가 증폭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밝은 면과 긍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한다. 이것이 결국 진리뽕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어떤 도파민 중독, 또 쾌락 중독, 이렇게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진리의 반쪽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 섀도우 파워가 결국은 더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는 빛을 잃으면 길을 잃어버려서 혼돈스러운 상태가 되고 이 빛은 또 섀도우를 부정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 포스가 깨어나서 빛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측면들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스틸 포인트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균형 잡기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먼저 인정입니다.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 인정하는 거. 여러분들 이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이번 생이 이것이 설정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요. 설정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 시나리오의 메시지가 뭔지를 알거나, 나의 홀로그램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중할 텐데, 아직도, 우리가 에너지 법칙, 카르마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번 생이 전부인 것처럼, 이번 생의 모든 것들이 나한테 어떤 뭐 피해를 줬거나 상처를 줬거나 아니면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억울하다 이런 감정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감정체를 다루는 데서 실패하는 이유는 삼지체를 본성을 두루두루 생각, 감정, 오감의 영역들을 관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결국은 내가 감정체가 소중하다면 당연히 정신체가 추락한 측면도 다루어야 되는 거고 내 육체의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기에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지체를 고루 다루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인생이 감정이 다인 것처럼 아니면 비교해서 자신이 판단한 자신의 의견이 전부인 것처럼 떠들다가 이제 흑역사를 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입 다물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입을 다물면 그만큼 우리가 흑역사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십을 즐기고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도 잘 영성계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가십, 뒷담, 뭐 험담, 뭐 이런 단순한 수준이라든가 뭐 소문을 낸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에고의 추락 전략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스파이 전술이죠. 음모를 통해서 상대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진실이 아닌 것들을 퍼뜨리는 것.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당신 자신으로부터 수평적으로 머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더 집중해서 우리가 상위의 존재들과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시간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들을 뺏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품행들이요, 어떤 형태이냐면,
섭정의 서약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젠트, 예, 컨비넌트, 그 다음에 이 다이렉트 바이올레이션 돼 있잖아요. 직접적인 위반인데 이 리젠트라는 것이요. 이게 섭정이 코크레이션, 가디언들하고 코크레이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텍토리트, 보호관계 공부한 것처럼 이게 임금이 직접 통치할 수 없는 때에 임금을 대신하여 통치를 맡아 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주가 위중하거나 연령이 어려서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 군주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행위다. 그래서 대리청정, 그 다음에 수렴청정, 섭정승, 현대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은 얘기입니다. 프리덤 티칭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탄트리 오라 티칭 지금 호스트 마스터즈 과정에서도 이제 요 말이 이제 프로텍토리트로 바뀐 거죠. 보호 관계로. 그럼 이 보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의 포지션은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통치자의 행위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현재 지금 대통령 부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섭정의 계약을 맺었다. 가디언과 코크레이션하라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거다. 가디언만 바라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나만 그래 아니면 나도 그래 이러면서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직접적인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승 여정을 선택했거나 가디언 자료를 공부하고 있다면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는 얼마나 많이 잠재의식 패턴이 그런 개인들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섀도우 파워에 더 이끌리는 거죠. 이 잠재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컨트롤하고 있는 게 지금 섀도우 파워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잠재의식의 섀도우 패턴들을 이용해서 집단적으로 인간들을 분기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하 내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 뭐 지구적 차원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당신은 그것이 필요할 때 정확히 당신이 필요한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대문자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이, subconsciousness 패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잠재의식 패턴을 여러분들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확히 언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이 말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성을 공부하고 진리를 깨어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필요한 순간에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거는 완벽한 신뢰관계와 가디언들과의 어떤 믿음의 관계, 내면의 신과의 믿음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추어 얻을 수 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신성하고 올바른 타이밍에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거나 만약에 내가 또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알게 되고 언젠가는 이해가 되고 언젠가는 나한테 주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새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으며 꽃들은 입으로서 걱정하지 않는다. 이 문구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섭정의 서약이 튼튼하다면 이것을 위반할 일이 없다면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는 가디언들의 보호 아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또 평안과 안식 안에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보가 주어지는 것은 신성한 선물과 같다. 그것은 가장 적당한 신성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그 선물의 값어치를 느끼게 된다. 지금 FA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슬픔을 느껴야 감사를 알겠니? 이러고 있는 거죠. 슬픔의 세상을 만들겠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것은 꽤나 극적이다. 그렇게 주어진 정보는 진실되고 가슴에 새겨져 잊혀지지 않는다.
현대인들의 정보를 남의 말과 트렌드와 인터넷 또 내지는 이런 SNS를 통해서 검증 없이 습득하고 에고의 인지 필터가 고장난 줄도 모르는 채 자신이 끼워 맞추는 정보들, 연결 짚은 추측과 단정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고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진짜 정보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알미며 그것은 내가 꼭 필요한 시기에 각자 가장 적당한 때에 주어지고 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모른다는 것은 영혼의 입장에서 몰라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요. 내가 알아야 할 때에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정보에 뒤처질까 걱정하지 않게 한다. 그러한 태도가 열심히 지식을 쌓고 배우고 학습하는 인생에서 게으름을 변명하거나 충돌되지 않는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진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남의 경계를 넘어들어가 생각이 많아지고 남에 대해 판단하는 정보들로 자신의 머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각종 주파수들로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의 디스이지한 상태에 가장 편안하지 못한 상태, 즉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질병, 디지즈 상태에 빠뜨리게 된다. 질병은 주파수의 혼재와 무분별한 의식의 카오스 상태에서 기인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인들 중 누구라도 그들의 신성한 맹세, 여러분들 시크릿 오스입니다. 신성한 맹세, 엄숙한 선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리젠트 서약을 하면서 가디언과의 서약을 하는 거죠. 이것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직면하게 되었다면, 개인들 누가요? 그들의 충격을 받고 몹시 여기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넌 플러스 어리둥절할 것이며 적지 않게 당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우 확실히 느끼고 있다. 당연히 뭐 맹세를 어기고 서약을 어기고 그 법칙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이것을 깨는 행위는 그들도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이게 작은 약속부터 큰 약속까지 여러분들이 함부로 여기게 되면 반드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디언과의 약속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작은 약속 그리고 규칙 그 다음에 서약 맹세 선서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충격받고 당황하고 어리둥절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자신이 자초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크리스토스의 자아, 알아차림의 자아, 통제의 범위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크리스토스 자라고 하는 내면의 신을 믿지 못하고요. 내면의 신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알아차림, 자아 통제, 그러니까 내면의 신이 깨어나서 알아차림이 24시간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이 통제의 범위, 이것들을 계속 확장해 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단순히 그것에 심각한 결핍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동료들 가운데 또 이제 총애를 받는 이들, 여기서 이제 가디언의 동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들 이 레코그니션 얘가 문제입니다. 정말 레코그니션 이 인정받는 게 뭐냐면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이 더 뛰어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승인받아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고 보상받아야 되는 거 이 모든 걸 포함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 욕구가 모두를 지금 망치고 있는데 개인만 망치게 아닌 게 아니라 아, 나아가서 지구 전체를 망치는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일 것이다. 아킬레스 건이 이제 취약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이 desire for recognition 이것의 심각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처럼 비상식적인 터무니없는 일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 에, 비상식적인 터무니없는 돌발 상황, 비상식적인 여기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12 책임 배우면서 센스, 감각, 상식을 얘기했죠. 이것에 아웃브레이크 상태가 올 때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비상식적인 터무니없는 일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계약을 깨거나 약속을 깨거나 하던 대로 하지 않는
그리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상식적이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제 비상식적인 걸 알아차리 못한 상태에서 끝간데 없이 가는 거죠. 이랬을 때 FA 군단들 내에 어딘가로부터 직접적이고 정면적인 공격의 시간을 예고하는 것임을 그 일을 둘러싼 older han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손이죠. 오래된 손은 노련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노련한 사람들, 숙련자들에게는 분명히 해야 된다.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개인적인 이런 인정 욕구가 여러분들이 이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일으키고 이건 뭐냐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전체 질서를 파괴하고 집단 쉴드를 깨뜨리겠다라는 그런 욕구를 얘기합니다. 설상가상인 거죠. 여기까지 갈 거라고는 본인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집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을 누가 이용한다? FA 군단들이 이런 정면적이고 직접적이고 다이렉트 프론탈 어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공격을 예고한다라는 이런 상태를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너무 많은 체험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다루고 있는 것들은 완벽한 팩트이며 진리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예언이다, 전조다, 조짐이 일어난다, 프리스테이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해서 뭐 서운해, 화가 났어, 삐졌어, 누가가 나보고 안 알아줘. 그리고 나는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어. 나는 포상을 못 받았어. 억울해. 이런 마음들이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행동, 그것을 빌미로 FA들이 공격해오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섀도우를 관리하는 것에 완벽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전체의 섀도우들이 대환장, 난장 파티 쇼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섀도우들을 다루지 못한 결과 전체 집단 쉴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의식의 반영이기도 하면서 엄청난 그 책임을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책망하면서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인정 욕구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고잉 크레이지 하고 있는 상태,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문제가 여기부터 시작했다라는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이 남보다 잘해야 하고 잘내야 하는데 잘나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은 모든 집단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리로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아차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히 집단의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전체 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 여러분들 지금 나라와 또 어떤 그룹의 리더십들이 섀도우에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인정 욕구는 대부분 결핍을 호소하고 이인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재된 분노와 피해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들에게는 감사와 만족과 긍정의 키워드가 머릿속에 없는 경우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작은 것에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긍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상태까지 초래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수평적으로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누구를 이겨서 자신만을 돋보이게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어야 되는 거죠. 인정 욕구는 시기 질투, 경쟁과 음모와 같은 현상을 바탕으로 나타난다. 경쟁 구도의 상처를 받으면서 경쟁하지 않는 사회, 이게 선의의 경쟁 사회죠. 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경쟁에서 다시 1등으로 살아남겠다고 하는 이 생존 본능과 같은 저차의 의식 상태가 의식의 전도요, 몽상이요, 형판의 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에 대한 공격과 해체를 위해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은 FA의 마인드 컨트롤 전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FA가 어태치먼트를 통해 가지고 이름표를 붙여주고 사랑의 이름표를 붙여주고 태깅된 존재들한테 이제 다가가는 히트맨 전략이죠. 예, 히트맨 2도 나왔던데 히트맨 전략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결핍을 호소하고 인정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부와 명예와 성공을 담보해 줄 테니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한다는 루시퍼 계약에 서명하게 한다. 예, 그래서 이 시대의 부와 명예와 성공의 의미는 그런 의미다. 예, 남을 원망하고 결핍을 느끼고 인정 욕구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치유약은 감사와 만족과 긍정으로 내면의 평화와 안식을 찾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이 되고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치유는 FA와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끊어내 자신을 지키고 집단을 지키며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디언과의 어떤 그 보호 관계를 맺고 그 프로가 실드 안전역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섀도우하고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섀도우하고의 연결을 끊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테크닉을 하면서 보호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어불성설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테크닉을 하고 또 주파수를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섀도우가 여러분들의 쉴드를 망치는 에너지들을 끌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긍정하는 에너지로 세상을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미쳐 돌아가더라도 그 안에 작은 긍정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더 크게 보면 그러한 맥락들, 영원한 맥락들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소스에서 폐회하는 동안에 우리는 총애를 받는 이들, 가디언들에게 여러분들이 경고, 조심하라고 경고를 받았었다. 다가오는 시간들에 지금입니다. 커밍 타임즈 지금입니다. 다가오는 시간들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필요성, need for each other입니다. 서로에 대한 정말 필요한 거죠. 가디언자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또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런 진실과 그런 믿음 이 믿음의 필요성도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믿지 못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진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들이 계속 뒤집어지고 미쳐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토스의 파워와 알아차림, 여러분들 이 어웨니스 이 글자를 염불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I got the power. 내 안에 파워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 파워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24시간 알아차린다. 모든 것을 알아차린다. 아주 작은 영역까지, 작은 뉘앙스까지 알아차린다. 그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엔젤리 휴먼들의 수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진리와 진리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러프하게 뭐 음모론하고 상반된 뭐 가디언의 자료가 진짜다 이런 수준 갖고 되지 않습니다. 섀도우의 전략은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은밀하고 위대하게입니다. 아주 은밀하기 때문에 그 작은 뉘앙스 안에서 섀도우의 덫에 걸려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스의 파워와 알아차림으로 멈춰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스탠드하는 능력, 스탠딩하는 능력과 웜스가 필요하답니다. 따뜻한 온기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고 우리를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진실들에서 신뢰하고 그리고 이런 신뢰, 믿음의 중요성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가디언들을 믿지 못한다. 자료를 믿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섀도우를 제압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 가디언들하고의 섭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계속 나는 힘이 없어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을 한다. 이거 다 섭정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스틸 포인트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스탠딩 능력을 더 키워야 되고요. 그 안에서도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나와야 하는 거죠. 현재 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지금은 진지전, 게릴라전 해가지고요. 폭탄 던지게 되면 전 세계 지탄을 받기 때문에 은밀하게 진행을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더욱더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 시간대를 살고 계신데요.
서로에 대한 필요성, 이것이 더욱더 우리는 중요해지는 시기고,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진실을 믿는 거, 이런 신뢰하는 믿음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렇게 스탠딩하고 온기를 갖는 거. 그 FA 아젠다는 분리와 해체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원한의 감정을 증폭하고 복수를 거행하는 것에 있다. 그 FA 아젠다 프로모션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일원성과의 합의를 선택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게 뭐냐 하면 잠재의식의 섀도우 파워가 최강 파워라고 섀도우가 난장을 피게끔 방치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리와 해체, 원한과 복수의 감정을 증폭시켜서 피해자 마인드를 만일 강화시키고 부정적 의식으로 인간 삶 전체를 흔들어 실제로 행동하게 한다. 인류의 잠재의식의 침투에 용서와 화해를 잊게 하고요. 서로의 소중함을 잊게 하고 사랑과 온정을 잊게 하고 진실과 믿음을 잃게 하고 거짓과 맞서 스탠딩하는 능력을 잃게 만든다. 따라서 알아차림과 선택의 힘은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트럼프의 펄스의 7년이 아웃피처되는 시기에 트럼프의 펄스 자체가 양극성 파동입니다. 양극성 파동이고 그것이 잠재의식의 섀도우를 이용하기 때문에 섀도우의 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섀도우의 난동을 이 으르렁대고 있는 사자의 포스를 고양이 수준으로 작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섀도우 파워에 완전히 장악되고 또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파워를 넘기는 겁니다. 섀도우들한테. 이러한 일들이 결국 자기 파괴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거, 고어 버티칼과 고어 호라이즌틀, 지금 수평으로 갈 거냐, 수직으로 갈 거냐, 이것이 결국 수평으로 가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죠. 수직으로 가는 건 내 근원과 또 근원 에피 근원과 또 내지는 가디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3차원 관점에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소가수다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제주도 사투리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번 3차원 인생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커튼 콜이고 무대가 철거되는 시기에서 3차원 지구에서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3차원 관점에서 생각하고 계속 경험한다고 하면 일단은 이번 생에는 상승 여정에서 낙오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3차원 관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근원의 관점과 맥락과 의도가 뭔지 계속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도 부족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 생에 한정된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나만 피해를 봤다, 나만 그렇다, 아니면 왜 나도 그런다, 어필하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자신을, 어둠의 소굴로 끌고 들어가는 상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들로 만들어낸 진행의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직으로 가느냐, 어느 정도 수평으로 가느냐, 그 정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바로 앞에 갈림길을 표시하는 폐기물 어떤 더미와 언어적 실수를 초월하는 범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적 실수되었지만 여기 요실금 우리가 요실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제하지 못하는 거. 오줌을 못 찾는 거죠. 소대변을 못 찾는 거. 인컨티넌스. 이것이요. 언어적 실수 이상을 초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대변 못 참듯이 그렇게 요실금 상태를 이를 초월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차이를. 그래서 애정을 기울여서 이 실제를 인정하는 것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3차원 관점을 포기하고 근원의 관점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면 계속 수평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고 어필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만물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과 같으며, 여러분들 만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선포할 시간도 지금 부족한데 누구 뭐 비교하고 저울질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본질과 품행의 차이를 알아차리는 반면에 명확하고 영적인 불일치,
비일관성, 자기 모순이나 이 모순된 행위에 예측된 변명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여러분들 섀도우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이 에센스 본질과 행동의 그런 품행의 차이에 있어서 이거를 알아차리지 이제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클리어하다, 프리해진다 뭐냐 하면은 영적인 이 인컨시스턴스 이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컨트라딕션 이거는 모순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섀도우의 욕망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룰을 바꾸고 규칙을 깨고 질서를 어기고 그러니까 FA들이 뭐 계속 했던 게 뭡니까 이게 뭐 에메랄드 성향에 가입했다 탈퇴했다 가입했다 탈퇴했다 역사상 수없이 뭐 그 많은 반복들을 했는데 그것들 여러분들이 똑같이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뭘 하냐면은 예측되는 예측되는 알리게이션 변명이라는 거죠. 이 변명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변명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섀도우의 욕구에 따라서 모든 계약을 어기고, 룰을 어기고, 천박한 품행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행동들이 영적인 불일치를 얘기를 한다. 영적인 불일치, 이 모순된 행동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런 행동을 하고 뭘 해야 되냐면 당연히 변명을 해야 되죠. 그 변명이 뻔합니다. 그래서 변명이 뻔하고 섀도우 하는 것들은 뭐 이게 그 알고리즘이 너무나 뻔해가지고요 식상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 남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 남이 그럴 때 보고 절대 자기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학습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남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절대 나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남이 그럴 때 자신은 안 그런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 목록을 갖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당연하죠. 왜 남의 재산 갖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장들을 최대한 강하게 만들어서 인디고 쉴드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이게 답니다. 나의 장들을, 나의 필드, 나의 영역들을 여기 똑같이 이렇게 온 필드, 그 다음에 인디고 쉴드, 필드, 쉴드 다 같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강화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무슨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평적으로 나아가는 것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절대 성취되지 않는다. 그래서 밖을 향한 여러분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내면으로 돌리지 않는 한 절대 영적인 확장, 의식의 확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시선이 자꾸 바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세상에 어떤 수평적으로 나아가거나 다른 사람들만 보고 자신의 목적을 여기다 둔 분들은 완전히 침묵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주변 환경을 일단 차단을 해야죠. 그리고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을 견뎌내는 것처럼 완벽하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유가 많죠. 돈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죠.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상태에 따른 선택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자신을 아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상승과 추락의 여정에 있어서 다른 길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일에 참견하지 않고 우리 자신만의 홀로그램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의 것들을 회피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들 영성계에서는 실제 이런 재산 목록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 얘기했던 그 서로에 대한 필요성과 신뢰를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에다 대고 악용을 하고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모임이라든가 이게 집단 그룹이 형성되게 되면은 서로에 대한 필요성, 서로에 대한 믿음, 또 진리에 대한 공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놓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일에 집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집단 실드에 들어와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이중적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 그런 양극성적인 태도를 다 넘어서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변명입니다. 그게 변명인 거죠. 어떤 도구마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진리를 가져와서 위에서 같이 집단들이 필요한 걸 공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집중하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례를 낳거나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일에 집중하지 말았다고 하면서 결국 집단 실드에서 타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결국 뭘까요? 결국 균형이죠. 결국 알아차림과 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교훈을 배우는 것을 돕는 데 참여해 왔다. 우리가 그리고 정화가 필요한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것들을 서로를 위해 거울이 되어 왔다. 정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드러내 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공부해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잘못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했던 짓을 또 한다? 그거는 이제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죠. 예, 정신 나간 겁니다. 예, 그런 교육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거는 자기 멘탈이 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받아왔고 잘 도와왔던 아름다운 수업이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영성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수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영성계의 현실인 거죠. 예, 그래서 하지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게임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다. 온갖 변명과 핑계들을 대면서 자신한테 집중하지 못하는 산만한 에너지들을 포장을 하고 그럴싸하게 하면서 결국 자신의 게임을 어렵게 만들고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이 시기에 어울리는 오래된 동료가 한 이야기들을 상기하게 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과 같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이게 통나무 장작을 말하거든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이거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나뭇가지를 말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라인 의의 스피커들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뭐, 누가 막아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것이 진짜 우리나라 버전을 우리가 아주라인 의의 스피커들을 통해서 이게 들은 거죠. 그래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이고 자신의 잘못은 작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에고의 자존심과 영웅심리는 인간들 골수에 파묻혀 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아서 남에게 관대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알아서 또 남도 그러할 수 있음에 여유와 긍정적인 맥락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나는 절대 그러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나한테 공부의 경험을 줬기 때문에 상대에게는 그 반면교사로서 역할을 한 상대에게 관대하고요. 그리고 나의 위대함을 알아서 그리고 지금 상대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위대함을 알면 상대도 또 존중하게 되는 거죠. 나만 신근원의 자녀가 아니라 그들도 신근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봤을 때 우린 너그러울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위대함을 봐왔기 때문에 좀 더 영원한 이런 긍정적인 맥락,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거의 마음의 지옥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관점들을 완벽히 체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는 끝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명상과 사유의 시간들은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이러한 시간들을 방기한다면 나중에 이제 통탄할 시간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생에 공부할 기회로 여러분들이 미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림입니다. 이게 이런 성화들이 많죠? 이게 여러분 통나무 이따만한 겁니다. 이따만. 이렇게 그려놨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가져왔는데 이게 들보입니다. 막대기 크게 나와 있는 거. 통나무 장작을 얘기를 하고 우리 집 티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그래서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자야.
예,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자야.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예, 통나무, 예, 장작이 있습니다. 근데 남의 눈에 티만 보며 그 티를 빼라고 큰 소리 치느냐. 위선자야, 위선자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선자라는 겁니다. 너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부터 빼라. 그리고 나서 눈이 잘 보여야 남의 눈에 티도 빼줄 수 있을 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각 필터와 인지 필터와 뭐 이런 감각 필터들이 다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고장이 안 나도 에고라고 하는 거는 이 필터가 한정되게 오감 신경 중에서 하나 신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신경을 죽이고 태어납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예, 감정도 그렇고 이것이 홀로그램 설정이라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죠. 나는 특정 감각에 반응하게끔 태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단 정화가 되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12신경 중에서 10번째 미주신경 정화가 되어야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눈이 잘 보여야 여러분들 시신경이 12신경 중에서 4개 이상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각 기관 중에서. 그래서 비난받고 싶지 않거든. 남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하는 그 비난으로 도리어 내가 비난받게 될 것인즉 정죄받고 싶지 않거든.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먼저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면 너도 용서를 받으리니. 예, 여러분들 이 미주신경을 정상화한다, 예, 자유신경을 정상화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이렇게 이제 이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잘못이 보였을 때 바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보이고요. 남의 사실 것을 봤을 때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선물이 되거든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남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눈에 이런 통나무가 껴있는 걸 볼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정말 서로 이치하다 서로에 대한 필요성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혼자서 공부할 수 없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나는 엄마와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기다리고 있는 회계사 사무실에 대기실에 함께 있었고 대부분의 아이처럼 그 어린 여자아이는 모든 것을 탐구하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호기심 많은 애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그래서 아이는 시계를 만졌고 아이의 엄마는 이건 너의 일이 아니야.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주머니를 만지기 시작했고 아이 엄마는 다시 이건 너의 일이 아니야.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이는 또 식물을 향해 갖고 이 또 아이는 또 엄마는 아이한테 그래 엄마는 아이한테 그랬겠죠. 이것도 너의 일이 아니야.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을 들었다. 약간의 이제 자존감을 느끼겠죠.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예, 아이는 엄마가 앉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 엄마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 더미에서 장난감 더미, 장난감으로 모아놓은 되겠죠? 장난감 더미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이게 내 일이야. my business.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웃으면서 그래 맞아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마이 비즈니스를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고 또 아니면 이 호기심 충동도 한몫을 하죠. 남의 세계에 괜히 호기심 충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든 말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어떤 심판은 아니지만 뭐 쉴드의 정화 정도라든가 그걸 통해서 상승이 결정이 된다면 나에 대한 어떤 심판이나 결정 또 타자에 대한 심판의 결정은 다 쉴드가 하는 거고 하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대신 남을 심판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해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쉴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마이 비즈니스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공경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당신 자신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예. 그래서 own my business. 여러분들이 나의 마이 비즈니스가 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이 비즈니스. 예, 인간들의 관계 맺는 유형과 함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수평적으로 나아갈 때는 거기서 거기 인간사가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는 이제 평생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상류층과 하위층 또 내지는 단체 사람들을 경험을 하면서 특별한 다른 인간사가 없습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생각, 감정, 오감의 영역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에 관심이 더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패턴을 파악을 했다면 관심을 덜 갖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이 패턴이 잡히지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이 3D 현실에 대해서 신물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계 공부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인간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며 뒷담에 관심이 없다. 이게 다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신으로부터 분리와 두려움을 느낀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래서 이것은 당신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부를 하는 거죠. 자신이 자신을 끝까지 모른다. 결국 이게 계속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뭐냐 하면은, 아직 자기의 자신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호기심과 충동으로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러한 경험을, 어, 진절이 날 때까지 한 다음에, 에서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시간들이 걸릴 것이고 이번 생에 상승 여정에서 낙오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신근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다. 인간의 심리 패턴과 카르마 패턴을 관찰하고 연구한다. 여러분들이 이 심리적인 현상들이 다를 것도 한 개도 없거든요. 인간사가 심리 현상이기 때문에 이 카르마 패턴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하는 거는요, 법칙을 공부하는 겁니다. 원리를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을 해주는 과정과 같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칙과 원리에 대해서 숙고한다면, 에너지의 주고받음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금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또 내지는 그들의 를 갖게 되면서, 계속 그들과 엮이는 이러한 과정들을 갖게 되면은, 에너지 플러스 마이너스 과정, 우리가 제로 포인트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받을 게 있거나 줄 거가 있다면 다음 생에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다면 계속 수평적으로 나아가시면 되겠죠. 예, 주고받을 게 있다면 다시 만난다. 이게 카르마 법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자유의지 선택인 거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또 엮이고 싶다 이러면 계속 미워하셔도 됩니다. 용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한다라는 건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다음 생에 다시 안 만나겠다. 이번 생에 카르마 정리하고 나는 상승하겠다라는 결의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떤 심리의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지 못하고 계속 섀도우의 감정들을 폭발하고 있다면 공부는 다음 생에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연결과 사랑의 확장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마이 비즈니스의 인정. 예, 나 이건 내 일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고, 자신을 알고 모두를 알고 신근원을 알게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알면요, 세상 사람들 마음 똑같은 거 알게 되고, 그리고 신근원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수평적으로 갈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신의 생각은 절대 다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은 신의 생각과 다르다. 신의 생각은 어디에 있다? 예, 수직으로 관계 맺을 때 그 신근원의 의도와 맥락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이 여기다 넣어놨네요. 예, 비교 지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한국은 이 비교 지옥에 갇혀 있고요. 유독 심하답니다. 예, 계속 저울질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싫어요, 이런 의견들을 통해서 재미를 즐기고 있지만 이러한 문화들이 유포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죠. 아내, 친구, 남편, 남편의 월급, 친구, 남편 연봉 이런 것들 비교하고, 그리고 엄친아 이런 것들이 비교 끝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교 스트레스에 의해서 상대로부터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상황, 복수를 선택하는, 나보다 먼저 취업에 성공할 때, 68.8%네요. 그리고 인맥 등을 이용해서 쉽게 취업하고 할 때 40.6%, 나보다 상대방을 더 인정해줄 때 26.6%. 야, 이때 이제 인정 욕구가, 이때, 폭발해서 FA 끌어오는, 나보다 스펙이 좋을 때, 취업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을 때, 교수 취업, 기회가 많을 때, 취업 기회가 많을 때 15.6%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비교하고 이 저울질하는 이 에너지를 끝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비전이 없는 겁니다. 전 세계 이제 돼지 엄마들의 교육열이
지금 철퇴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FA들은 철저히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검판사죠. 검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아, 이렇게 사자가 들어가 있어야 어디에 내세울 수 있고 자신의 어떤 편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모들의 의식들을 완전히 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FA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의식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A가 추락한 존재들이 다 틀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들의 에너지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지 명분뿐인 그 말은 맞는 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젠다 키워드 변하고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5년 전에 5년 전에 배신이었습니다. 멀린 섀도우의 배신이 키워드였다면 지금 김용빈이 슬픔까지 감사하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픔이라는 현실을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감사를 가리키겠다. 이것이 지금 FA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갓길로 빠지는 게 뭐냐? 이렇게 가도 우리가 이제 디스토피아를 겪든 뭐 이렇게 슬픔의 현실들을 겪든 간에 결국 이것을 안다면 그들의 목적일 텐데요. 여기에 이제 섀도우 루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섀도우 루트가 뭐냐면 이렇게 중간에서 낙오하는 중간에서 이탈하는 폴아웃 그 경로가 있는데요. 여기가 뭐냐면 이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지금 손민아를 1등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된 걸 보고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봤는데 왜 그러냐면 워낙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로들이 인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극적으로 이제 이 투표에서 뒤집어 엎어서 1등을 하게 됐는데 실제 지금 1, 2, 3등을 밀었던 정윤정이 밀었던 또 2등이 됐죠. 근데 이제 부른 노래가 수선화입니다. 수선화는 나르시스트의 상징이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추락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뭐냐? 자존심,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는 극도의 자존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무릎을 절대 꿇히지 못하죠. 여러분들 이 자존심이나 자격지심이나 얘네들이 개나 줘버려 하지 않으면요. 이거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런 상태가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내가 자주권 안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긍정과 만족과 감사 안에서 스스로 선택을 한다면 가디언과의 섭정 계약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슬픔까지도 사랑을 감사를 한다면 이렇게 큰 여정을 돌아가는 여정을 겪고 싶다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비껴갈 수가 없고요. 지금 계속 가디언들의 그, 그 라이브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것에 관여하는 당신 자신을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리면 멈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정말 그 가디언들의 섭정 서약 안에서 서로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진리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서로의 반면교사와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상대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저울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에서 관여하는 당신 자신을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당신에게 방아쇠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누가 트리거 역할을 해서 나를 빡치게 하는가,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카르마가 심하게 엮여 있는 관계인 거죠. 그렇게 심하게 엮여 있는 관계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거라고 계속 반복을 하면 사념이 생겨가지고 실제 그러한 현상처럼 화신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냥체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방아쇠 역할이 실제 어떤 우리 홀로그램에서 나의 반면교사나 나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방아쇠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자신이 사념체로 만드는 역할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거냐면 고통을 자기가 자초하는 거죠.
그 안에서 자신이 즐기고 자기가 자초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낙인을 찍어 놓는 거죠. 누구를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자신이 편해지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자신은 이제 착한 척 하기 위한 이게 가해자 피해자 게임입니다. 이 가해자 피해자 게임. 지금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냐. 다른 사람들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 결국은 양극성 파동이 지금 트럼펫 펄스가 양극성 파동이고 그 파동이 지금 7년 동안에 아웃픽처 되면서 그 주파수가 그대로 현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8년 전 의식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정화가 필요한 당신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되비추어 주고 있는가. 이 반면교사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한테 이런 역할을 해준 존재들은 오히려 감사한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완전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죠. 나를 괴롭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나한테 이런 큰 선물을 주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오히려 그래서 내가 너무 싫어하거나 너무 미워한 존재가 너무 감사한 존재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각 필터나 감각 필터가 수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모든 창조물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랑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이게 사랑에서 출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또 나의 크리스토스 파워와 알아차림으로 스탠드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LTR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에다가 이렇게 크게 써서 붙여 놓으시든지 나는 크리스토스 파워, 아이가 또 파워 하시고 나는 알아차림이다. 나는 스탠드다. 이렇게 계속 이러한 것들을 연불처럼 잊지 않게끔 계속 하면서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둠의 상처 친교 이 지금 섀도우의 양극성 파동이 정말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트럼프 펄스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앞으로 7년 동안의 아웃피처에 대해 생각하면 저는 좀 까마득하긴 합니다. 이런 생활들을 눈으로 봐야 된다 이거지. 하지만 이제 이게 8년 전 의식의 아웃픽처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얘가 사라질 거라는 걸 알아서 좀 더 예전보다는 재미있게 이 상황을 관람할 수 있지만 실제 목도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섀도우의 양극성, 거짓, 구라, 가짜 쇼입니다. 나쁜 말 다 가져와야 돼. 구라, 거짓, 구라, 가짜 쇼입니다. 가짜 쇼. 이 쇼하는 것들을 직접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어둠의 상처 친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을 통해서 서로 친해지면서 빨대를 꽂아서 블랙홀로 인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섀도우 자아가 이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자아가 약한 척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진정한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상대를 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거짓, 구라, 가짜거든요. 이게 약한 척을 해요. 왜 하냐면 아픈 척, 약한 척, 피해를 받은 척. 이게 피해자 마인드입니다. 피해자 마인드셋을 갖게 되면서 뭘 하냐면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모르겠다. 이게 무책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나는 힘이 없어, 무책임, 해결하지 않겠다입니다.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니 이번 생에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자가 약자에게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약한 사람을 돕는 척하고요. 남 걱정을 하는 척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척해서 자신의 위상을 드높이는 겁니다. 이 섀도우 파워가 가짜 파워고 진정한 크리스토스의 파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갓 헤드가 돼서 왕 노릇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를 도울 힘이 있다.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개 구라죠, 구라.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아픔을 알겠다. 뭘 합니까? 각자의 아픔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상처 친교를 하게 된다. 제가 이 도표, 이 다이어그램을 처음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트럼펫 펄스에 의한 양극성 파동이 개인과 집단과 나라 전체에서 난장을 피는 거 보고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야, 섀도우도 이렇게 양극성으로 이렇게 이것들이 결국은 FA 전략인 거죠.
지금 1700개의 시민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선동하고 있는 것들, 이 단체 또 기독교 단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둠의 상처 징계다. 그러니까 내 안에 파워가 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계속 아픈 척 약한 척 약 먹고 치료받아야 되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힘이 없다라고 계속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에서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의 밥이 된다. 그래서 정말 양성 파동에 정영동이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왼팔 들어 오른팔 들어 그 게임 있었잖아요. 그걸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게 XY 여자 남자죠. 여자 남자 뭡니까? 양성 게임입니다. XY가 이게 이제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XY 염색체 얘기하고 레프트 라이트 제목이 레프트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엉덩이를 쉐킷.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반도가 극단적으로 양성을 진동하고 있다라는 걸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듣지 않으면 나가랍니다. 게임 자체가 지금 아파트 게임, 랜덤 게임에 이어가지고 또 개발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유포를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진동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지금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 김용민의 노래가 이 삼남아리랑이라고, 이게 2001년에 나온 노래거든요. 충청, 전라, 경상도 삼남에, 우리 가락을 더 흥겨운 선사한다. 부채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민주지산에 모여, 삼도봉에 모여, 이 삼도봉, 여기가 어디야 하고 이제 노래를 들었는데,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노래 그 제목 안에 떤 대목이 나오냐면 예, 예. 동과 서로 알아리요. 동과 서로 그리고 좌와 우로 알아리요. 그리고 위아래로 알아리요. 남과 북도 알아리요. 이게 뭐겠습니까? 한반도에 동과 서로 알아리요. 좌와 우로 알아리요. 위아래로 알아리요. 남과 북도 알아리요. 평면입니다. 예.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사람들이 가로, 세로 평면을 공부하고 있지 않다. 예, 평면 이 플레인을 공부를 해야 3D 공부, 여기에 중심이 생기면서 3D 공부를 완성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중심에서 좌우와 앞뒤의 공부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과서 좌와 우, 우리가 남쪽에서 극한의 좌와 우로 싸우고 있죠. 그 다음에 동과서로 갈라져 있죠. 호남과 경남이. 그 다음에 위아래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라리오라는 게 예, 알이랑 뭘까요? 알이랑 알 추락 아누 엘로힘이랑 4차원 게이트의 키퍼인 아누 엘로힘이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짜 하나님이랑 뭘 하겠다? 통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남북한은 이제 극한의 대립들을 통하고 있는 상태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버마에서 지진이 났는데 7.7 지진이 났는데 엄청난 그 10년 동안의 좌우 갈등을 겪다가 결국 자연재해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3월 27일인데요. 이것이 지금 갤러리에 올라온 글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산맥사에 여기가 민주지산입니다. 여기가 삼도봉입니다. 그래서 전라경상 더블킬에 바람 방향에 따라 충청도도 산불, 그 다음에 산불은 의성산들 애교로 보일 만큼 한반도 남부 지방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여기 이 산불은 덕유지리 큰 산맥을 두고 삼남의 경계다. 킬킬키키키 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킬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세 삼도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쯤 되는 거죠. 안 보이나요? 음. 예, 여기쯤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 경상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라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충청도 이 삼도가 지방에는 지금 지방이 대한민국이다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판을 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 백두대간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불들이
우리가 2019년에 고성 산불에 여기 엄청나게 불이 났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가르겠다는 얘기죠. 이게 2001년도부터 이렇게 준비된 아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좌우가 분열되어 있다, 동가서가 분열되어 있는 이 상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위와 아래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올해 2025 프로젝트 안에는 반드시 이것이 키워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대비하셔야 돼요. 이런 세상들을. 중간에 대단한 이제 혼란들을 겪겠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FA 시선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뽑습니다, 제목을. 가문의 전쟁이라고, 가문의 전쟁. 예, 그래서 뭐냐면, 길면 3년, 짧으면 1년. 우리가 슬픔의 시간들을 겪어야 할 시간들이라고 거의 광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3년보다는 작죠. 그 다음에 1년보다는 큰 건가요? 이렇게 한자로까지 써놓고 그래서 이제 미 넘버 47에 2025 프로젝트가 뭔지 정말 한 세 달 동안 열심히 이제 팔로우를 했는데요. 전체 면모가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3극, 그래서 이제 스리랑 프로그램도 있는데 3극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개편 변곡적으로 들어갔고 거의 겉으로 보이는 지금 이 양극성 패권 게임은요, 미중 게임은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겉으로 도는 양극성 게임이 아니라 이제 3 독주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구역에 넘어갈지 지금 여기가 우리를 버리는 느낌인데요. 어디로 들어간다? 들어가겠죠? 지금 뭘 하겠냐, 그 가운데, 그 전에 이 시나리오 본격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그러면 이들이 왜 이걸 하느냐? 그들도 이제 레인보우 주파수들이 들어오면서 지구에서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지금 이렇게 막 갈등, 뭐, 분쟁, 입장, 사상, 이념으로 분리돼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지구를 통치하는 상황이었다면 이것들이 이제 자신들한테 불리한 겁니다. 분리하기 때문에 세 극으로 나눠서 통치를 정리를 하고 최대한 에너지를 흡혈해서 어디로 가느냐? 화성으로 가든 천왕성으로 가든 목성으로 가든 이제 지금 떠나야 되기 때문에 돈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아주 어마무시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폭등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폭삭 망하기 직전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인위적으로 뭐 주가가 부양이 되거나 내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들은 다 작전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들이 어디로 돈을 가는 거냐? 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도 어쩔 수 없다. 계획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상황이고요.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구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이 확장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도 지구에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으로 몸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섀도우자를 제압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집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지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지구에 레인보우 주파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고차원의 플라즈마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육체, 여러분들의 형판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감염 내지는 감염되는 상태, 펑션이 저하되는 상태를 통해서 이제 질병을 통해서 몸을 벗는 영원히 몸을 벗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의식의 확장과 어떤 집중의 상태는요, 여러분들의 생사의 문제하고 지금 걸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섀도우 자아가 폭주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는다? 아직 진리를 완벽하게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섀도우 자아가 개인이 폭주하는 거하고 전체 정치 드라마에 대한 이 책임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결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 하나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 집단 실드에 미치는 영향을 몰라서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룹의 의식이 동일성과 일관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그룹의 의식에서 이탈 분리되는 이 폴아웃 사건은
모두가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함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 앞에서 이제 다뤘던 문구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섀도우 파운이 이렇게 뿔 달려서 이렇게 큽니다. 크다는 거 꼬리도 달렸습니다. 결국 정치권의 모든 혼란은 아무도 그들의 홀로그램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확대될 것이다. 가속 폭발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 우리가 피해자 마인드 세트를 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정치 드라마 안으로 들어간다면 판단하고 지지하고 선동된다면 우리는 그 결과물에 크게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영성계에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제 좌우로 나누어져서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좌우의 입장은 어느 한편을 지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섀도우자의 폭주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극성 진동, 우리 영성 공부하면서 양극성 게임을 일으키고 있는, 양극성 게임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것을 일으키고 있는 섀도우 역학과 섀도우의 해부학에 대해서 완전히 심리전을 간파해야 되는데 이러한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완전히 잘못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극성 게임을 얘기하지 않는 진리는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또 섀도우 역학을 얘기하지 않는 것도 가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판단하는 어떤 기준, 어떤 스탠다드 표준 가이드들이 생깁니다. 예, 그런 것들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이 이미지가 나왔는데 이게 이 제목이요. 실링 자신을 봉인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봉인을 깨제를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을 봉인하랍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아루니아 동굴 도시로 우리가 투사하는 테크닉을 했는데요. 이 동굴에 제가 이제 뭐 이런 거 만들었는데 이 결정 그대로 있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이게 뭐 우리를 봉인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는 릴리즈 봉인을 해제해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결정 도시로 투사를 했다가 이제 구름 도시 10권의 구름 도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리아스 가디언이 이제 소식이 계속 전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계속 어제 오늘 무한세로 고침하면서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예, 가디언 타임의 인내심들이 여러분 이제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 뮤비 하나 소개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여인이 춤을 추고 있죠. 그런데 너무 정말 어, 뭐랄까요? 뭐 천박하다고 할 정도로 계속 이 배꼽을 비춰줍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죠. 여기 여러분들 여기 배꼽에 실버 코드, 은줄입니다. 은줄. 은줄이 여기서 나가가지고 정시체 투사를 아스트랄로 하고 얘네들이 FA가 여기서 정시체를 분할시켜가지고 기억을 삽입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삽입한다든지 아니면 팬텀으로 정시체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섀도우 댄서들하고 춤추는 거죠. 여기로 가는 여기. 그래서 여기 실버 코드를 보여주려고 이것들이 일어나 하면서 이제 봤습니다. 하여튼 뭐 뭐 재밌게 보시라고 드린 말씀이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런 타임들을 지켜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 더욱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실드를 강화하는 거 그리고 가디언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회복하는 거 가디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우리가 섭정 서약을 했다면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가 실드를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정말 다가오는 시대가 아닌 지금 현 시대가 돼버린 이 미쳐 날뛰는 시대에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들이 탈취당하지 않고 상승 여정에서 안전한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강의들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지금 50편째 강의가 지금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전체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여정에서 의식의 확장 과정에서 반드시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